안녕하세요. 매주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하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 인 골방!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각자 세우고 계신 새해 소망들, 계획들 잘 실천해 나가시길 우리 모두 응원하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 과연 어떤 주제로 2020년 열어젖힐지 바로 그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세요. 2020년 새해 내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신년 영화. 과연 어떤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일단 제가 준비한 영화부터 차례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에 찾아온 혹은 찾게 될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연애 감정 자극할 수 있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셀리는 공부를 위해 뉴욕에 가려고 합니다. 마침 친구의 남자친구인 해리도 뉴욕에 가려고 하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무려 18시간 동안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함께 뉴욕에 가게 되는데 가는 동안 쉼없이 말싸움을 합니다. 성격부터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까지 두 사람은 맞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5년 뒤 이들은 아주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조금 맞는 구석이 생겼을까요? 해리와 셀리를 만났을 텐데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댓글들 어떤 거 남겨주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재기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대사들이라니. 닮은 것만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은 모든 조화의 진리. 댓글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은 되지만 개연성은 떨어지는 로맨스. 거짓으로 짜 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 비현실적인 영화. 저는 제가 봤던 로맨스 영화 중에 30년 전 작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영화였거든요. 그렇죠. 저런 사람 주변에 있는데? 저런 가능하겠는데? Would you like to have dinner with me sometime? Are we becoming friends now? Yeah. 해리와 셀리는 서로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서로 싫어합니다. 불편해해요. 그렇게 싸우고 몇 년 뒤에 만났더니 조금 바뀌어있어요, 서로가. 그 모습에 얘가 좀 바뀌었네? 그럼 대화를 조금 더 해볼까? 이러면서 몇 년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만나는 관계가 어느 순간 발전하는 얘기거든요. Well, I guess we're not going to be friends then. Guess not. It's too bad. 우리가 정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혐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무관심하진 않아요. 그렇죠. 나를 화나게 했고 나를 불편하게 했어요. 사랑의 반대가 아니죠. 사실 미움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도 어른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미워했고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내가 잘 보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상 편하게 내 방식대로 이 사람과 싸워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내 매력이 마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 일단 골라온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이유가 새해랑 맞아야 되는데 이게. 신년이잖아요. 신년. 2020년이잖아요. 이 영화 초반에 싸우던 사람들 언젠가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네네. 2019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녀, 그 남자 2020년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의 남사친, 여사친 혹은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 갑자기 썸남이 될 수 있고요. 갑자기 썸녀가 될 수 있고 갑자기 내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와 대화를 끊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내가 전혀 관심도 없이 애정 없이 바라보고 있던 어떤 사람 2020년 그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시는 해가 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 용기를 돋궈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랑말랑한 영화 일단 추천한 이유가 여기 있었고요. 로맨스 영화다 보니 당연히 고백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 기준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수많은 로맨스 영화들 중에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로맨틱한 대사 마지막에 정점을 찍거든요. 요 고백 도대체 어떤 고백이길래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그냥 추천드려요. We were friends for a long time. And then we weren't. And then we fell in love. 그럼 전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촌설살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진짜 매력을 무의식적으로 마구 발산할 수 있는 아이러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영화에 이어서 두 번째 정크님이 준비하신 신년 영화 어떤 영화인지 만나볼까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 신년에 어쩌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홀했을지 모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바로 빅푸시입니다. 자신의 영웅적인 삶을 동네방네 자랑하며 살아온 윌의 아버지. 세월이 흘러 윌은 늘 듣고 자란 허풍이 아닌 진짜 아버지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모험담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고 그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일단 그러면 또 네. 좋은 댓글들 보신 분들 어떤 좋은 댓글 남기셨는지 만나볼까요? 아 예. 팀버튼이 말해주는 인생이라는 커피를 좀 더 달게 마시는 법. 이렇게 재미없는 세상에서 까마득한 진실이 뭐가 중요하겠어? 아, 이 영화에도 태클 거신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평생 자신의 삶에 과장에 허풍을 더해서 떠들어대면 질릴 것 같다. 보는 내내 영화 속 아들 같은 표정으로 봤네? 너무 삶을 좀 여유 없이 산 게 아닌가. 네. 이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 딱 그거예요. 사실 에드워드라는 이제 그 윌의 아버지는 그 하는 말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모였을 때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그 자신의 과거를 약간 허풍을 섞어서 재밌게 이야기해주는 만담꾼 같은 존재인데 그렇지. 네, 그거를 아들이 너무 듣다 보니까 그 비관적인 태도로 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저런 말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For one night in your entire life, the universe did not revolve around Edward Bloom. 이런 태도가 좀 변한 것 뿐인 거지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뻥을 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뭔가 파티나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띄워주면서 좀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그냥 스킬인 거거든요. 엔터테인먼트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Sometimes the only way to catch an uncatchable woman is to offer her a wedding ring. 그래서 아들한테도 되게 여유 있게 나는 말을 잘하고 너는 글을 잘 쓰니 이게 완벽한 조화 아니냐 이러면서 아들과 정말 그런 뭔가 격 없는 모습으로 지내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맞아요. 그런 그 연출들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아버지 부러워요. 맞아. 그쵸. 단순히 허풍쟁이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많이 없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네. 네. The one about the witch. Your mama says I can't tell you that one anymore. You get nightmares. Well, I'm not scared. Well, neither was I at first. 제가 이게 신년 포인트로 신년에 추천하는 영화로 가져온 이유가 우리나라 아버님들이 사실 자기 얘기하는 거에 많이 두려워하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들들도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솔직히 예전만큼은 관심을 좀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슬픈 얘기지만 살아온 날보다 같이 있을 날이 더 어찌 보면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적죠. 완전 네, 적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 시간이 사실 이렇게 애틋해도 되게 모자란 시간인데 네, 그런 시간을 잘 못 챙긴 것 같아서 그래서 신년에는 좀 가족들을 많이 돌아보자, 가족들을 좀 생각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It's unbelievable. The story of my life. 마지막 준비하신 촌설살인 들어볼까요? 우리 인생 최고의 이야기는 가족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거의 없다님이 준비하신 신년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영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신년 새해 연휴에 집에서 보면 좋을 영화, 한 해를 시작할 때 보면 좋은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어허. 제가 알기로 이거 네. 굉장히 무서운 영화거든요. 그럼요. 살벌한 영화죠. 신년부터 스릴러 영화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업계열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운계열 한 방 들어가야 된다. 아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현실감을 잃지 않는 건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에게. 네, 또 근데 또 이 영화가 현실감을 잃지 않는 건 중요한데 이제 신년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이어졌을지 준비해 오신 한 방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입니다. 주인공이 르웰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막에서 사냥을 하다가 갱단들 간의 총격전으로 난장판이 된 현장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액수가 든 돈가방을 발견하는데요. 이 가방을 냅다 챙겨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죽어가던 멕시코 갱 하나가 제발 좀 물을 달라고 주걱거립니다. I ain't got no water. 당시에는 모른 척했지만 집에 돌아보니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쯤 죽었을 것이 분명한 그 사람에게 줄 물을 한 통 챙겨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서 별일이 잡히고 합니다. 이때부터 돈가방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멕시코 갱단과
무시무시한 살인 청부업자, 미국 내 마약 조직, 그들을 고용한 해결사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 르웰린을 사냥하러 달려드는데, 자, 긍정 댓글 보시죠. 네. 불행은 단발머리를 하고 한 손엔 동전을 쥔 채 예고 없이 나타난다.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무심한 게 세상의 섭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이런 댓글. 영화에도 태클들이 달리긴 달립니다. 이런 태클들이 있었어요. 전달력과 예술성은 반비례하는 것인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연기는 깔 게 없지만 영화가 너무 불친절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영화 유튜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이 영화는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Call it. The coin don't have no say. It's just you.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말하는 건 이 영화 자체예요. 코엑 메카시라는 양반이 그리는 세상은요, 잔혹하고 무섭고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치 앞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예상한 대로 되는 인물 단 한 명도 How'd you 없어요. find that? 그리고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요. 의도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우연히 모두를 잡아먹는 영화 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도 맞고요. 그 우연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우리 힘으로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룰이에요. If the rule you followed budget is, of what use was the rule? 극 중에서 보면 나옵니다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한 화면 안에 잡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토미 리 존스가 안톤 시거랑 같은 공간에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토미 리 존스가 분명히 느껴요. 안톤 시거가 이 방에 있구나. 토미 리 존스의 신분이 뭐죠? 보안관이잖아요. 네. 근데 이 양반은 알아요. 내가 안톤 시거한테 덤벼들어봤자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게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생존의 지혜였던 거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이 양반은 중심이 딱 서 있는 양반. 이 양반이야말로 정말 자신의 룰이 있었던 거죠. 안톤 시고조차 자신의 룰이 있었지만 토미 리 존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생존자의 룰이죠. 안톤 시고의 룰은 포식자의 룰이고요. 하지만 그 안톤 시거마저 결국 이 세상의 혼돈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새해가 돼서 챙겨야 되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과의 관계도 챙겨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해지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생존을 가장 먼저 앞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 생존이라는 게 꼭 내 목이 붙어있는 그런 생존이 아니라 내 자존감의 생존이기도 하고 나라는 주체가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생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존을 누구에게 위협받지 않고 내년에도 생존하셨으면 좋겠어요.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작가님이 준비하신 촌철살인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다른 동전들과 함께 두지 마세요. 그럼 그 동전이 어떤 동전인지 잊어버리게 될 테니까. 좋습니다. 신년 영화, 우리가 이름을 걸고 영화 한 편씩 추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영화는 어떤 영화였는지, 그리고 그 영화를 추천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딱 한 번만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 시작! 자,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신년의 첫 승자 누가 될지 2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의 1위요? 와우, 대박이야. 저희 추천 영화 빅피쉬의 주연 배우 이안 맥그리거의 영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지니야. 네. 이안 맥그리거 영화 찾아줘. 이완 맥그리거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이완 맥그리거의 출연작들이죠. 조, 곰돌이푸, 다시 만나 행복해, 그리고 광야의 40일 모두 올레TV에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 새로운 영화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잘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마영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아주 작정을 하고 추천해드린 영화들 만나보셨는데요. 저도 세 분의 추천 이유를 한번 곱씹으면서 신년에는 이 작품들로 쭉 한번 달려봐야겠어요. 좋습니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배우들이 무수수를 찾았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레 TV